똑부러지게 두 개를 잘하는데 그걸 결합했을 때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이나 4차 산업 디자인 아니면 3D 모델링과 프린팅 그런 과목들 맡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차승화입니다. 네. 네, 건축 디자인학과 그리고 리빙 디자인학과 맡고 계신데요. 차 교수님 먼저 소개시켜 주시고 신입생들에 대한 좋은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새 두 개를 맡고 있나요? 네네. 저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워낙 분야가 넓으셔가지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받은 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 학부에서 학과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디자인 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학과의 경계를 크게 나누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네. 왜 그럴까요?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왜 경계가 나눠지지 않을까요? 사실 앞으로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한 전공만 잘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닐까요? 우리 김 교수님이 상당히 똑똑하시네요. 아, 네. 예, 제가 원하는 답을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저기 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 추세 자체가 시대적으로 융합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똑부러지게 두 개를 잘하는데 그걸 결합했을 때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만들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취지라고 할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출발 자체는 이제 전신인 공간 디자인에서부터 했는데 현재는 건축 공간 디자인이죠. 그렇게 좀 진화했고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리빙 디자인과도 어떤 연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다가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를 드릴게요. 두 가지 추가되고 됩니다. 아, 예. 두 가지까지는 좀 부담스럽고요.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를 선택하셨던지 그 학과 하나의 전공 이외에 또 다른 전공, 그러니까 학부 내에서 하나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는 지금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학부 내에서 복수 전공을 하시게 되면 유리한 점이 디자인 학부 내에서 학과들은 공유하고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1학점까지는 공유를 허용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자녀 학점만 더 추가로 하시면 복수 전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유리한 여건에 있으세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학부 내의 학과끼리의 복수 전공은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 그게 시대 흐름에 맞고 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학과를 전공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전공의 특성이 차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복수 전공을 하실 때요. 양쪽의 실기를 다 감당하시기가 어려우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복수 전공이라 하더라도 한쪽에선 좀 이론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고 한쪽의 실기를 좀 더 심도 있게 가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네. 과목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교수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면서 그런 좀 조율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항상 뭐 교수님들한테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네. 예. 정투루님 학부 내 복수 전공하면 핵이득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핵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학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은 교수님이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거 하나 더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개군요. 네,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그 방금 이야기 드렸던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실습이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큰 과제지 않습니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실습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습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을 자기화시키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훈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반복적 훈련에 대한 것을 의무시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정성무입니다. 저는 이제 리빙 디자인의 핵심 과목들, 기초 과목, 핵심 과목들과 관련된 제품 디자인이나 4차 산업 디자인, 아니면 3D 모델링과 프린팅 그런 과목들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과목들도 강의를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빙 디자인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산업이 변화가 됐었거든요.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부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까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산업보다는 리빙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하고 가까워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상 속에 많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는 제품도 굉장히 비싸고 특정한 사람만 쓰거나 전문가가 쓰거나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만들고 쓸 있게 수 있게 되고 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산업에 대한 포커싱보다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리빙으로. 일단 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저희 이제 리빙 디자인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제품 디자인이에요. 제품이다라고 하는 관점, 물론 제품과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제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이제 기초 실기 같은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리빙 디자인 전공을 하시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제품 디자인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제품 디자인은 세 개의 트랙의 가장 공통이 되는 교과목이에요. 이제 그거는 반드시 이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세 개 트랙을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나는 좀 더 트렌디한 삶과 일상 속의 좋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다음에 나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중요해지는 빅데이터라든가 IoT라든가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4차 산업 디자인. 사업 디자인. 옛날에는 소품점 다량 생산이 산업의 근간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생산 영역이 좀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네. 다품종을 갖다가 소량 생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 제조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어떤 제품을 만들고 뭐 유통도 할 수 있고 뭐 세상에 런칭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디자이너 메이커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디자인 창업, 벤처 디자인 그 트랙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개로. 색채학 과목이 쉽고 더 어려운 네,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사 많은 같은 학생들 과목이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디자인 학부 학생들만 듣지 않고 타학과 학생들까지 네, 네. 듣는 바람에 제가 가끔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색이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색이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이게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면서도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게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이제 기초 과목이다 보니까 기초 과목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구성해야 되는데 학기마다 학생들의 의견들을 많이 접해보니까 아 제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구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게 기초 과목이다 보니까 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과목입니다. 색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야 되는 사이트들 연결을 많이 시켜드리는데 가끔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왜 사이트에 있는 거는 뿌리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학교에서 알려주냐고 하시는데 네, 네, 네. 그 말도 일리는 있겠죠. 근데 네. 중요한 건 내가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모든 사이트를 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똑같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컨텐츠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좋겠다라는 레퍼런스 차원에서 온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또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다 정리해서 전달해 줬으면 하시는 학생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업에 대한 기초적인 자세? 이런 측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21세기에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학업에서 얻은 지식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될 기본기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그것을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미숙한 부분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자질, 자격, 능력 이런 역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런 걸 좀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금처럼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조언을 주시면 아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요즘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교육기관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예전에 어디든지 그런 게 붙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이버대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어떤 지식을 전달을 해서 그냥 그게 뭐 좋고 그냥 이해하기 쉽고 뭐 이런 거를 꼭 원하진 않아요. 좀 다소 어렵고 또 힘들더라도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스스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서 그런 한과의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목적이라고. 네. 여러분들 넓은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별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네, 가까워지는 게요. 손뼉이 맞으셔야죠. 딱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컨택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모든 분들한테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체 문자와 단체 메일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반갑지 않거든요. 예, 네. 또 그 저기 좀 안 좋다고 반응 보이시는 분들 네, 계세요. 네. 근데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한 건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저한테 어떤 뭐 질문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걸 주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시기 싫은 분들은 또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게 이건 자유니까요. 근데 하시고 싶은데 주저하지는 마시라는 뜻에서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네, 저도 공감하는 것이요. 차 교수님 말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즘 교수님들은 예전처럼 이렇게 권위 있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특히 저희 디자인학과 교수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많이 괴롭히고 많이 얻어가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수님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컨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